본격 연홍 입덕 방송. 연홍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꽃보다 연홍. 야, 저거 계속 하는구나. 자, 오늘은 꽃보다 연홍 9번째 9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인사부터 드리죠. 예, 전직 농구 기자, 현 그냥 직장인, 교주 최기창 기자. 새 시대는 끝난 겁니까? 네. 다른 새 시대를 열면 되니까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인더스트리 뉴스 최기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실 꽃농의 브레인이었죠. 네. 자, 앞으로도 브레인이 될 줄은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요. 자, 다음 꽃농의 존재 이유, 불멸의 레전드, 꽃농의 공식 누나, 그리고 현역 복귀를 꿈꾸는 블로그의 여왕 무텀보 방송인 이종의 헌정방송 느낌 우리 이종의 누나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 예전에 그거 아니에요? 무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뭐 이런. 아, 저번에 만든다 그러더니 진짜 만들었네. 아니 그냥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톤보 이종혜입니다. 네. 예. 그러나 본인은 무톤보를 좋아하시고 계시는 NBA 선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언제 NBA 선수가 돼보겠습니까? 참 우리 누나는 네 자기를 사랑하셔요. 네, 저는 여기서 가장 농알 모시지만 네 농구를 요즘 최고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캐스터계 마이너리가 박지범입니다. 네. 저희 얼마 만인지 알아요? 한 달. 진짜 한 달만. 한 달. 네. 지금 뭐 저희 댓글에 진짜 불이 났어요. 딱 2명이.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9회잖아요. 9세에 걸렸다고 생각해 주세요. 예. 저희 뭐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 2명, 네. 블러디아웃 몇 주째입니까? 엉엉 2주에 한 번 올려주신다고 해놓고 올려주십시오라고 하셨고요. 불멸의 노총갓 서정아님, 역시 아직 그분은 살아계시는군요. 네, 요셉의 잠수인가요? 새 시대는 못 여는 겁니까? 못 여는 겁니까? 근데 다들 바빴어요. 다들 바쁘셔가지고 저희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녹음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은 좀 내기가 어려웠어요. 네,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튼 저희가 녹음하자고 얘기를 하고 제가 댓글을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만 오랜만에 다시 댓글을 보는데 이 두 분 때문에 예, 열심히 하고 싶다, 재밌다. 그래도 이 두 분마저 없었으면 이 두 분 따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 덕분에 오늘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2시간 반 걸려서 왔거든요. 이거 한다고 그 엉덩이에 땀띠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9호선 환승하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오늘 퇴근 시간에. 네. 오징어가 될 뻔했답니다. 원래 얼굴만 오징어였는데 안 그래도 오징어라고 하려고 했지. 들켰다. 내가 미리 했어. 예. 사실 저희가 이 녹음 일정이 잡기가 쉽지 않아서 네네. 이렇게 조율하다가 급하게 되는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저녁인데 얼마나 오기 힘듭니까? 누나 어디서 오시죠? 충북 음성이요. 극동대에서 오시고 우리 최기찬 기자는 9호선을 타셔야 되고. 저 마포에서 여의도에서 환승을 하는데 환승을 할 때 이제 내리고 타잖아요. 네네. 제가 타는 분에서 한 명 내렸어요. 밀고 들어가야죠. 밀고 한 번은 놓치고 밀고 들어가다 실패해서 놓치고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자, 예, 어쨌든 뭐 제일 늦게 오셨어요, 막내가. 그래도 뭐 우리 최기창 기자 요즘 얼굴이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죠? 그러니까요. 아까 들어오는데 완전 영 페이스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일 영했는데 여기서 제일 영했는데. 네. 다시 영해졌네요. 예.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네, 영해진 거 축하드립니다. 예. 종혜 누나는 뭐 극동대도 극동대지만 바쁘시던데요. 종혜 누나의 근황을 제가 이 뉴스 기사로 읽고 있습니다. 연예인이야. 그러게요. 한 달 동안 뭐 연락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죠? 네네, 오늘 처음 했네요. 근데 이제 계속 뉴스에 누나 이름이 나오니까, 네, 우리는 항상 연락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지켜보고 있죠 항상. 그렇죠. 이번에 뭐 행사 삼성생명 동창회인가 뭐 그런 것도 하던데요. 네, YB 은퇴 선수하고 지금 현역 선수하고 모여갖고 게임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예,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혹시 정모 선생님 오셨나요?
정모 아니요. 선생님? 아, 굉장히 행사가 잘 치러졌겠네요. 야 이제 이제 전직이라 왜냐하면 막하는구나. 정 선생님은 자기가 안 나오는 방송 모니터링 안 하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또 말이 이상하게 전달이 된다? 종애가 그랬다더라 이렇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 은퇴한 선수들 OB 팀과 그리고 YB 팀이 같이 네. 이렇게 교류한다는 거, 특히 여자 팀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삼성생명밖에 없죠. 아니 그 전에 제가 우리은행 있을 때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프로화가 되면서 그게 이제 점점 이제 횟수가 줄고 이제 요새는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삼성생명도 한동안 못 하다가 요번에 이제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못 봤던 선수들 뭐 왕수진 언니라든지 전설의 이름. 네. 예. 그리고 차양숙 선생님 뭐 이렇게 네. 1대부터 이렇게 밑에까지 김계령 선수 뭐 다 모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 선생님 그리고 박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빠지셨네 이번에. 네. 근데 박 선생님은 안 오시는 게 이해가 돼요. 사실은 네네네. 거기에 들어가면 커피 날라야 되거든요. 조혜연 나도 굉장히 많이 조금 시달리셨을 것 같은데 선배들. 아니에요. 요새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뭐 이렇게 종혜야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뭐 커피 있니? 이러면은 내 하고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모 선생님이라고. 봤잖아요, 그죠? 거기서. 네. 하여튼 근데 그런 모습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배구에도 GS 칼텍스만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 선수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특히 은퇴를 앞둔 선수들은 그런 거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은퇴하고 나면은 이렇게 소속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속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자리도 많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선수들의 얼굴도 잘 모르고 지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현역 선수들도 또 선배님들이 지금 이 삼성생명이 있기까지 그 선배들이 이렇게 밟아온 그거를 선수들이 이제 지금 현역 선수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 농구장에 가면은 또 선배인지도 잘 모르고 키 크면 선배야 그냥. 키 크면 선배. 네. 키 크면 왠지 농구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런 계기로 이제 후배들도 선배 얼굴을 알고 이제 선배들도 후배들을 이제 얼굴을 익히면 나중에 어디서 보던지 인사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고 또 한 소속이라는 그게 되게 크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팀이 우리나라 지금 6개 구단 중에 삼성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팀이 우리은행이 예전에 물론 이제 우리은행이 역사 되게 오래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일반 국민들의 머릿속에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팀이 각인된 것처럼 우리은행이 각인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현대산업개발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 시기 좀 차이가 있고 네네. 삼성생명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기자 보면서 제가 뿌듯합니다. 전직 농구 기자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박학다식한. 네. 다 알고 있어.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선배들을 보면서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은 선수들이 은퇴 후가 상당히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좀 도움도 될 수도 있고 네. 또 필요할 때 연락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궁금할 때 네네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이 방송은 이종의 스페셜, 이종의 스케줄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트리플잼 또 나가신다면서요? 네.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였는데 녹음일 기준으로 다음 녹음일 주죠? 기준. 네. 13, 14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근데 20일, 21일로 한 주 뒤로 밀렸어요. 그게 저도 물어봤는데 그쪽 이제 장소가 이제 섭외가 이제 잘못돼 갖고 그러니까는 날짜 자체가 좀 그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 갖고 이제 부득이하게 좀 연기를 하게 됐죠. 모 선수는 모 팀의 모 선수는 대회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태백 간다고. 근데 날짜가 되게 교묘한 게 다들 태백을 갔다 오고 일본을 갔다 오고 났을 때 잡았더라고요. 일정이.
그니까. 근데 왜 자꾸 태백은 가는 거죠?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가 태백은 비시즌 때 한 번씩 거쳐가는 것 같아요. 뭐 태백을 뛰어본 사람으로서 태백은 굉장히 고지대고요. 예. 뛰기에 가장 좋은 그런 그렇죠. 장소입니다. 여름에 문 열고 자다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 감기 걸렸었어요. 작년에 무지 더웠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 태백의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에어컨 구매를 심각하게 고민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너무 더워서. 네. 근데 그래도 좀 시원한 편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또 고산 훈련도 되고요. 네, 여튼 뭐 태백 가시면 여동 선수들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녹음 기준으로 이제 신한은행 선수들이 지금 가 있을 건데 한 3일 4일 됐을 거거든요. KB 스타즈도 간다고 얘기 곧 들었어요. 가고요. 네네네. 거기 가서 만나겠네. 만나서 친하게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래서 삼성 갔을 때 삼성 선수들이 여기 출전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날짜가 바뀌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서 놀렸거든요. 네. 삼성 안 나오면 우리가 도대체 이길 팀이 누구냐. 너네 안 나면 안 된다. 결국 그거 올드 선수들 가서 만나서 한 대화가 이런 거야. 너희들 왜 안 나오냐 이거지. 니들이 나와야 우리가 뭘 네, 한다. 1승이라도 하는데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정민이가 언니 막 그러면서 저한테 최정민 선수. 네. 저 때릴 듯이 그랬죠. 그러나 선수들은 잘 몰라. 그게 꼭 나와야 된다는 걸 잘 몰라. 우리 일정은 태백이나 네. 그 일정이 아무리 겹치더라도 거긴 나와야 되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네. 그래야지 저희가 1승을 하죠. 아니 근데 어떤 선수들은 태백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근데 그게 태백 훈련 기간에 나가면 괜찮은데 훈련이 끝나면 약간의 좀 휴식을 줘요. 근데 그 기간에 나가니까 그 기간에 대회를 나가면 자기 휴가가 잘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지. 그러면 경기력이 떨어지겠네. 좋다. 이번에 출사표 우승이죠? 네. 3등 했으니까 저번에 2등 해야지. 그쵸. 4등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기면 2등이잖아요. 상금 4강 결승전 가야죠. 네. 저 가고 싶죠. 이제 밑에 이제 조금 못하는 팀이랑 붙어서 저희가 좀 쉽게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면 또 삼성이랑 붙어서 아 정말 아우 이놈의 삼성 사랑 아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 선수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인데 네. 여튼 몸 잘 만들고 계시죠? 네. 아니요. 그때 몸 만드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맨날 말로만 그래요. 원래 어머니 농구 때도 이제 게임 할 때는 이제 승부욕이 막 불타갖고 꼭 몸을 만들고 내년에는 우리 꼭 1승이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끝나고 1년 후에 얼굴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때가 어머니 농구 대회 때 다시.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이제 한 번도 얼굴을 못 보다가 게임 당일날 얼굴들을 보는 거죠. 근데 어머니 농구 대회랑 트리플 잼이랑 상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이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올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날 뿐더러 또 이제 하려고 해도 또 이제 피곤하니까 좀 귀찮아지는 거죠. 네. 어쨌든 이번에 우승하시고 상금 안고 이 자리로 오셔가지고 저희 한번 인터뷰 예약 많이 돼 있네. 우리 출연 예약 많이 돼 있네. 박PC 미안해. PC.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PC도 계시고 우리 켈미로 나가는 거죠 이번에도. 네네네. 켈미 팀도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켈미 선수도 한꺼번에 오면 좋겠다. 저 6인실 잡을게요. 네네. 옆에 오늘 6인실 북적북적 하잖아요. 저희도 좀 북적북적하게. 네. 재밌겠네요. 네. 우리 또 이모님들 수다 이모님들 우리 누나들 수다 떠시면 또 이게 또 형보다 어린 선수도 있을 걸? 진짜? 그렇죠. 켈미에? 그럼요. 려원이도 어리고요. 나 이름 또 틀릴 뻔했다. 그렇죠. 살짝 당황스럽네. 네. 양선희 선수도 어리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번 대회는 양선희 선수가 무릎이 아파서 출전을 못 해요. 네. 누가 대신 나가나요? 용병 오나요, 용병? 정선민 선수나 뭐 이런. 지금 대만 가졌어. 네, 갔다 그거 대회를 위해 잠시 귀국할 수도 있지. 1박 2일인데.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언니 한 달만 가서 이제 봐주고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언제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거 그럼 대신 누가 나간다고요? 저희요? 비밀이죠. 진아라고. 진아? 원진아? 아니요. 진아가 상당히 흔한 이름이라. 실명을 얘기했네. 네. 그러게요.
그거는 하남 스타필드에서 확인하시죠. 네, 네, 어떤 진한지. 네, 여튼 우승해서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직 농구 기자 최기찬 기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짧게. 저는 당신은 뭐 잘 그런 지냈습니다. 적은 없으니까. 네. 네. 그래도 이 지난번 저희 방송하고 그대의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엘레나 스미스. 굉장히 저의 네. 어떤 그 기도가 통했다. 네. 굉장히 좀 성견지명으로 얘기했다. 제가 엘레나 스미스 굉장히 와야 된다고 제가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왔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오늘 주제가 좀 용병 얘기를 좀 할 텐데 서론이 또 길어지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엘레나 스미스입니까? 알라나 스미스입니까? 엘레나 스미스죠. 영어 교육과. 엘레나 스미스죠. 네. 저희는 엘레나 스미스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 댓글로도 저희 그 방송 이후에 들으시고 댓글이 두 분이 또 역시 두 분이 남겨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진짜 엘레나 스미스 뽑혔다고 네 신안으로 좋은 활약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어떤 분은 엘레나 스미스가 한국전 네 매치업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 링크까지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오. 네 이현진님, 하준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자, 네 요즘 근데 제보가 별로 안 들어와서 선수들 보면 제보 좀 해주시고 네 도찰 뭐 이런 거 환영합니다. 네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농구계 뭐 소식 뭐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없나요? 네, 빨리 진행하시죠. 네. 전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BNK 썸 농구단의 그 화보 창단식 때 네, 창단식. 네. 네. 구슬 선수를 비롯한 네. 그 친구들이 원래 조금 그런 끼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시상식 할 때도 옷을 맞춰 입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좀 그런 퍼포먼스들을 좀 좋아하는 선수들이어서 어쨌든 좀 프로니까 그런 부분들을 네. 조금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재미있게 이슈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나 네 재밌었습니다. AS 딱 2개밖에 또 안 달려서 4개가 달렸는데 예전에 포털에서 정은순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덩크슛이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현역 시절에 정은순 선수 덩크슛 가능했나요? 아니요. 네. 국내 선수 중에 덩크 가는 선수가 있었나요? 아니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정선화 선수가 KB 시절 때 림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는 있었다고 하던데요. 사실입니까? 저도 잡았어요. 네. 끝입니다. 결론은 나도 잡았다. 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네요. 나는 덩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아니죠. 제가 고등학교 처음 농구하고 신문 기사가 난 게 링 잡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기자 입장에서 링 잡는 사진은 네네. 의자에 올려놓고 사진 찍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저 그거 찍는다고 몇 번을 뛰었는데요. 높이뛰기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인정. 네, 이렇게 불멸의 노총각 그리고 가산 가산 디지털 뭐 이렇게 가산 디지털 단지겠죠. 근데 X를 자꾸 X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오묘한 곳에 두셔가지고 네. 상당히 저희가 혹시나 이게 네, 또 비속어가 아닐까. 네, 어쨌든 두 분 감사하고요. 나머지 두 분의 뭐 대학 농구에 관한 질문은 저희가 네네. 다음 회에 오늘 저희가 녹음하긴 할 건데 그 얘기도 저희가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자, 외국인 선수 선발회. 여긴 특이하게 선발회라고 하더라고요. 드래프트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는 네. 지금 드래프트라고 써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한글로 그냥 선발회 이렇게 공식 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 WKBL 사옥에서 네 펼쳐졌습니다. 그 WKBL 사옥이 어디 있죠? 강서구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96명이 지원했고요. 등촌동 있고요. 예. 79명이 1층에는 STN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하군요, 두 단체가. 아무튼 네. 네. 어쨌든 96명이 지원했는데 17명이 전날 철회를 했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원래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선수들이 넣어놓고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은 드래프트장에 나와서 뭔가 선발이 되게 되면 이제 무조건 한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일단은 넣었다가 빼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가지 좀 사유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일단 네네. 선발이 되면 계약이 되는 걸로 간주가 되는 그러니까 선발이 되면 가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좀 한국 그 이제 넣고 드래프트하기 전까지 사이에서
이제 다른 좋은 리그에서 네. 좀 더 뭐 계약 조건 좋은 그런 조건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회를 하는 경우가 많죠. 다른 좋은 리그라면 어디가 그러니까 있죠? 돈을 많이 주는 거죠. 중국이나 네. 터키 일부 팀들이 돈을 네, 좀 많이 주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는요? 우리 네. 많이 주죠. 우리는 우리나라 농구팀이 외국인 선수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은행권들이잖아요. 월급이 딱 정한 날짜에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외국 팀들은 체불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싫어하는 선수들은 한국 무대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네. 정해진 날짜에.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조금 더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가고 조금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좀 애매한 정도의 위치의 선수들이 사실 한국에 많이 와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옛날에는 많이 왔다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네, 그 초반에 이제 타미카 캐칭이나 뭐 그 바우터스 뭐 그리고 또 누구죠?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말씀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다 하셨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그렇죠. 여쭤봤는데. 로렌 잭슨. 메모해 오셨구나. 네. 예.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초반에 한국 그 농구도 저희가 세계 4위 하면서 좀 이렇게 수준이 좀 높았어요. 누가 있을 때 세계 4위를? 저요? 네. 어쨌든 지금은 조금 그런 사정들이 좀 바뀌었군요. 다른 리그에서도 콜이 많이 오고. 일단 지금은 사실 뭐 자유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드래프트가 됐을 때 얼마 딱 정해진 상태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뭐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닌데 조금은 지금 선수가 이전에 이제 2명 있을 때도 1라운드, 2라운드 상관없이 금액이 정해진 금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라운드, 한 라운드로 줄었잖아요. 줄었기 때문에 조금 그 제도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KDB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KDB 생명이 어쨌든 인수가 되면서 비행키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조금 자유계약으로 풀고 금액을 조금 높이면 조금 더 좋은 선수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네. 금액도 높아지고 돈도 정확한 날짜에 그렇죠. 체불 없이 입금되는 나라 대한민국. 네. 은행권들은 그거 철저하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참 이 여자 농구는 좀 특이한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다른 WNBA가 최고 리그라고 하는데 그 리그만 여름에 하고 나머지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 리그는 겨울에 리그가 다르다는 게 좀 신기해요. 네. 네. 원래 WNBA도 시즌이 제가 초창기 때는 이제 겹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선수들이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가서 알바를 가는 거죠. 예. 알바가 너무 센데요. 네, 어쨌든 그 선수들이 이제 24시간이란다. 365일 이렇게 다 일하는 거죠. 네. 그렇죠. 역시 계속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중국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보다도 뭐 엄청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리그를 가면 거기서는 이제 단기간에 땡길 수 있구나. 그렇죠. 쫙 땡길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체불 위험이 있다는 거. 그렇죠. 중국은 아마 좀 덜 할 텐데 좀 애매한 뭐 유럽 리그 같은 경우에 좀 체불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한번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읊어봤습니다. 79명 중에 뽑힐 수 있는 선수는 단 6명이죠. 예. 자, 뭐 1라운드 1순위 1라운드가 없구나. 1순위 선수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부산 BNK 썸이 1라운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일단은 뭐 그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 드래프트의 전체적인 경향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라운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좀 검증된 외국인 선수를 뽑는 경향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2개 라운드,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 두 번에 걸쳐서 선발을 하게 되면 한 라운드는 조금 겸증된 선수, 2라운드는 조금 조금 모험을 거는 선수들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수능 볼 때랑 똑같네요. 조금 다르죠. 정시할 때. 저는 좀 다르고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각 팀들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처럼 조금 안정된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다. 그래서 뭐 단타스나 손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뛰었던 팀에서 뛰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두 팀은 조금
좀 안정적인 그런 선택을 크게 특히나 더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네 팀도 처음 온 선수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왔을 때 오랜 시간 뛰지 못했던 선수들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6명 중에 4명이 어쨌든 WKBL을 경험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량적으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경향 잡고 들어갑니다. 자, 부산 BNK 썸 1라운드입니다. 단타스는 작년에도 상당히 잘했던 선수였습니다. 일단은 뭐 단타스가 작년하고는 조금 더 이게 뭐 부상 없이 합류를 한다라고 쳤을 때 아마 작년보다 더 좋은 그런 기량을 갖추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작년에 들어오기 전에 부상을 회복하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고 특히나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머리가 좀 굉장히 좋아서 이제 그 전에 있던 이제 감독님의 얘기를 좀 빌리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패턴을 여러 개의 패턴을 외우는데 뭐 단 뭐 2시간 만에 뭐 다 외웠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192cm에 1992년생 다마리스 단타스? 근데 모든 팀들이 다미리스 단타스. 어쨌든 단타스. 우리 단타스를 또 모든 팀들이 욕심은 내긴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한국 리그에서 검증이 된 선수고 다미리스 단타스의 또 다른 장점이 내외곽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슛 능력도 갖췄기 때문에 어쨌든 내 골 센터가 골 밑에도 잘하고 외곽에도 잘하면 뭐 당연히 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선호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거기에 뭐 OK저축은행에서 뛰었기 때문에 또 선수들과 적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다만 선수의 성향은 알겠지만 감독의 성향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 팀이. 네. 그 부분에 적응이 얼마나 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감독님의 성향, 유영주 감독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거침이 없으시긴 하던데 인터뷰 보니까. 네, 화끈하죠 언니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향 같은 게 뭐 성격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가 조금 갖춰져 있느냐가 사실 좀 크게 좀 올해랑 작년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패턴을 다 외워야 되는 상황에서 단타스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거를 다 외우고 선수들의 특징까지 파악한 상태로 들어갔으니까 조금 성적이 좀 잘 나왔다면 올해는 조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서로가 준비가 되느냐가 조금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단타스가 작년에 OK에서 뛰었기 때문에 BNK 선수들의 어떤 성향적인 거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파악이 된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독님의 전술에 따라 사실 선수 쓰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단타스가 얼마나 적응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코칭 스태프가 단타스의 그런 특징들이나 성향들을 얼마나 또 잘 파악을 하느냐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요즘 책으로 농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책에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팀을 하면 상대방의 습관, 내가 잘 막는 선수들만 잘 파악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팀 선수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게 더 중요하죠. 네. 네 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가드가 어떤 뭐 패스를 좋아하는지 가드 아니고 가드. 농구인들은 가드를 다 까드라 그래. 네,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파악을 해야 제가 또 움직임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게 다 잘 맞아야지 되는 것 같아요. 용병이라고 그런 게 다 잘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거를 개의치 않고 뛰려면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캐칭이나 이런 선수들처럼 그런 거 상관없이 얘는 그냥 농구를 너무 잘하는 그런 친구가 오면 괜찮은데 그런 친구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은행 있을 때 캐칭이 왔었잖아요. 그 선수는 정말 영리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희 움직임에 따라 움직임도 틀려져요. 예, 그런 거를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파악을 하고 저희 선수들의 어떤 걸 잘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또 이용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속공을 좀 많이 뛰는 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그냥 쫙쫙쫙 밀어주는 그런 패스를 하고. 캐칭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가 안 뛰어도 한국의 선수 센터가 뛰는데. 잘 뛰어주니까. 원래 센터들이 제일 그래서 힘들잖아요. 끝에서 끝을 뛰어야 되니까. 그러네요. 근데 캐칭이 뛰려고 했는데 앞에 더 잘 뛰는 선수가 있네. 얼마나 좋아. 땡큐 종해. 그리고 캐칭이 또 리바운드가 능한 선수라서 그게 또 가능했던 거예요. 잘 맞았던 거. 네. 그럼 그 친구 리바운드하고 눈 하나 띄고. 그렇죠. 그때 되게 잘 맞았어요. 그때. 그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구나. 근데 네네. 단타스는 또 잘 뛰기도 하고 구준이들도 잘하고 슛도 좋고 지금 현재 뽑힌 선수 중에서는. 그리고 BNK가 사실은 뭐 센터가 강해 보이지만 막상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센터 라인에서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주고 그에 따라서 좀 밖으로 나왔을 때 뭐 진한 선수나 뭐 정선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이로 게임도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작년에 이제 그 부분이 잘 됐었고 올해도 만약에 잘 된다면 뭐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기대 이상.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2순위로 뽑혔던 인천 신한은행 S버드 팀의 우리의 엘레나 스미스. 우리의 엘레나 스미스. 기창의 엘레나 스미스. 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뽑으신 건 아닐까요, 정상일 감독님이? 그건 아닐 거예요. 네. 아닌 걸로. 이 엘레나 스미스는 뭐 인종을 좀 구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유일한 백인이고 오랜만에 백인 선수가 작년에도 있었구나. 재작년에도. 여튼 유일한 백인 선수예요, 이번에서는. 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코멘트를 붙이라고 저한테 넘기는 거죠? 자꾸 던지는 거. 뭐 얘기를 하라고. 호주 출신이고요. 193cm 포워드. 96년생 상당히 또 용병치고 좀 어린 선수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WNBA 루키예요. 네, 96년생. 네.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교를 아마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미모와 지력을 다 갖춘 그런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쁘다고 했더니 안 예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이건 순전히 기창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선수가 상당히 영리한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뭐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영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국 애들은 공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학에서 팀을 뛰려면.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영리하구나. 네. 뭐 기록도 되게 좋더라고요. NCAA에서 1600득점, 200블록, 3점슛 150개. NCAA에서 네 번째 기록을 세운 그런 선수라고 하는데 이런 기록이 NCAA에서도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 선수도 가장 큰 장점이 골밑과 외곽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타스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단타스는 WNBA 경력이 더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골밑과 골 내외곽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단비 선수와 얼마나 또 잘 맞을까도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신한은행은? 일단 뭐 정상일 감독님이 일단은 뭐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가드를 좀 하나 샀잖아요. 신한은행이. 이제 그 볼 배분에 대한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텐데 작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불리함에도 사실은 좀 잘 팀을 이끌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분명히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엘레나 선수의 활약을 보고 싶다면, 미리 보고 싶다면 최고보다 연홍 8회 댓글에 보시면 링크를 달아놓으셨어요. 네. 자, 그 링크를 타고 가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또 이 영리한 선수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은 처음 오는 외국인 선수들이 그 적응면이나 그렇죠. 선수들의 스타일을 잘 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다 발휘를 못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온 선수들이 더 잘하게 되는 이유가 또 그거예요. 네. 맞아. 그리고 이제 일단 신한은행하고 이제 BNK를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이제 신한은행은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도 해결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BNK,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BNK죠. BNK는 네.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타스처럼 다 잘하는 선수가 필요했어요. 네. 근데 지금 신한은행은 그거보다 살짝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좀 용병의 어떤 수준이 단타스보다는 좀 기량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김단비 선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김단비 선수랑만의 어떤 호흡이 참 잘 맞는다면 충분히 한국 무대에서 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2순위까지 했는데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었네. 우리 이번엔 조금 호흡을 좀 짧게 가보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1부를 마무리하고 잠시 뒤 2부는 부천, KB, 하나은행 3순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9회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